네, 안녕하세요. 왕심심입니다. 자, 오늘 증시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2.48% 급등을 했고요. 코스피도 1%대 급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시간은 증시의 향후 향방 간단히 한번 체크 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수소차를 한번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타이밍인지, 혹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보유하실 수 있는 타이밍인지, 혹은 매수도 안 되고 손절해야 되는 종목들인지 간단히 종목별로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별 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저희가 증시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증시 보시면 바닥권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하면서 다시금 반등하려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코스닥도 중요하지만 코스피 먼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코스피에서 항상 언급드렸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뭐였죠? 네, 종가 기준 이 라인대를 회복해 줘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보시면 2330포인트쯤 이제 몰렸고요. 이 부근이 중요했던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을 회복하는지 한번 보시라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왜 이 부분이 중요했냐? 22평 라인의 마지막 단중기적인 지지 라인이 거의 변곡점이 되는 시점이었고요. 또 동시에 보시는 것과 같이 거의 뭐 대부분의 2평 라인들이 또 밀집되는 구간이었습니다. 오히려 2평과 22평, 그죠? 라인 타고 올라왔고, 여기 보시면 이 구간에서 이제 수렴하면서 밴드를 형성하는 차트가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을 회복한다면 주가는 이렇게 흐르다가 다시금 슈팅을 이어갈 수 있겠죠. 그러면 오버페이스든 뭐든 상향 흐름을 이어갈 수가 있는데, 제가 우려했던 거는 오늘 말고 금요일까지만 해도 이틀 동안 모든 라인들을 계속 밀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증시를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렸던 구간이 14일이지 않습니까? 이때 5일 2평 하단 이탈하고 10일 2평, 22평 구름대 단기 저점까지도 이탈하면서 밀렸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저는 헬게이트가 열렸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0포인트 혹은 1800포인트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반등하면서 일단 숨고르기 양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심할 수 있을까요? 네, 안심할 수 없습니다. 자, 지금 상황에서 이미 한 번 이탈 후에 이탈에 대한 확인 추세를 보여줬어요. 그렇다면 오늘 사실 급락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급락하지 않고 반등을 줬는데, 여기서 증시가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됩니다. 네, 그런 흐름으로 이어가지 않는다면 아직도 위험한 구간이다 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자, 코스피 마찬가지였고요. 코스닥 보시면 네, 하단에서 이제 턴어라운드 되는 모습이죠. 제가 이제 그룹 때 스팬 라인들도 굉장히 좀 많이 그려놨는데, 네, 라인을 기준으로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부근에서 턴어라운드를 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 825포인트 돌파한 채로 마감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추세가 다시 회복하는 그림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해서 좀 약합니다. 완전히 무너진 추세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눈치 싸움을 할 거예요. 어디서? 775포인트와 825포인트 사이 박스를 좀 형성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당분간. 그래서 이 라인이 무너지면 이렇게 밀리는 양상이 나올 것이고, 반대로 돌파를 해서 안정적으로 이어가면 고가 경신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에 참고해서 대응해 주시고요.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종목들을 이제 제가 14일 날에는 턴이라고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턴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바닥이라면 주워 담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수소차 4인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뭐 대장급인 종목들 4종목, 효성첨단 소재와 일진타이어, 두산퓨얼셀, 통곡규정 이렇게 선정을 했는데요. 효성첨단, 이름도 어려워요. 그죠? 효성첨단 소재,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일단 말씀드리자면 코로나 때부터 말씀을 드리지 않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코로나 당시 굉장히 좀 가파른 폭락세를 그려왔고요. 주가가 원래는 10만대에서 12만대 이렇게 해서 고점에 안정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이때 강한 매물대도 형성하면서 11만 라인, 네, 강하게 지지 라인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월달 들어서 이탈하는 양상을 보여줬고요. 모든 이평 라인과 스팬이 이제 음으로 전환되었죠. 네, 후행 스팬, 선행 스팬 음으로 전환되면서 추세가 하방으로 이렇게 꺾이기 시작했고요. 이 낙화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단기적으로 바닥을 지지하려고 했던 움직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라인들조차도 이탈을 했고요. 결정적으로 이쯤 보시면 어떻게 되죠? 네, 추세 라인들이 모두 하방으로 기울었고요. 흔히 역배열이라고 볼 수 있는 강력한 하락 신호가 추세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락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추세를 잃었다. 나는 폭락할 것이다. 라는 걸 좀 알리는 신호였고요. 여기서도 바닥권 형성했지만 이날 이탈했죠. 그러면서 추가 폭락을 계속 이겼고요. 그러던 찰나 이제 바닥에서 뭐가 형성됐죠? 도찌가 하나 형성이 됐는데 이 십자 도찌가 형성되는 기점으로 추세는 턴어라운드 했고요. 십자 도찌의 경우 여러 가지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데 단기 상승 중일 때는 십자 도찌가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을 의미할 수 있는 추세 지속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턴어라운드의 의미가 더 컸어요. 왜? 폭락각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이후에 턴어라운드를 보였던 모습이고 그 후부터 이렇게 골든크로스들이 이어오면서 구름대 저항은 여전했지만 여기까지는 이제 올라올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추세를 이어왔고 역시 저항대가 세니까 한 번에 돌파하지 못하고 횡보 흐름을 많이 그려왔습니다. 횡보 이렇게 잡을 수가 있겠죠. 기점으로 여기까지는 상승, 여기는 횡보. 네, 그래 왔는데 이제 이 구간쯤 오면은 결정을 해야 됩니다. 폭락 혹은 스팬 돌파. 근데 돌파를 택했고요. 10만대와 11만, 12만, 13만 계속해서 매물대가 강하게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 돌파하고 네, 22일선을 하단으로 잡은 채로 추세를 이어온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었던 역별 이 짜잘한 라인들 있죠. 이 라인들이 모두 다 저항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 저항을 돌파할 만큼의 강한 의지를 좀 피력했던 모습이고요. 그 후에 조금 이탈하긴 했으나 단중기 추세로 가니까 그 다음은 이 초록색 라인 60일선 지지를 받고 상향 흐름을 이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그 흐름이고요. 현재 상향 박스 추세 이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바닥권 계속 높여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바닥권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요. 고점은 계속 높아진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하지만 추세적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상향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러한 흐름을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예상을 해볼 수 있겠느냐? 일단 단기적으로 보시면 13만 포인트가 좀 주요합니다. 13만 포인트 부분을 중심으로 특이 현상이 한번 일어났었는데 상승 3법 양봉 이후에 하락 음봉이 3개의 적산병이 흑산병이 형성된 이후에 이거를 잡아먹는 상승 장악과 거기에 또 확인 추세까지 해서 이 구간이 키핑 포인트였다는 간접적인 증거를 나타내고요. 해서 1차적으로 지금 13만대 바닥권 형성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 라인이 무너진다면 그 다음 이제 이 초록 라인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럼 12만 5천 부근 그래서 지지라인을 받을 겁니다. 그럼 지지라인을 받지 못하거나 그럼 12만 5천까지 밀릴 텐데 그 후에는 뭐냐? 매수 타이밍입니다. 왜 매수 타이밍일까요? 그린 뉴딜 이런 얘기도 있고 굉장히 많은 호재들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저는 차트를 우선시하는 차티스트 입장에서 추세가 상방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 상황대로면 완전한 장기 추세가 상방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림이고요. 어쩌면 이제 코로나 다음으로 가장 큰 호재로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배열 라인도 하단으로 모두 다 깔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배열이 깔려버리면 장기 추세가 상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또 정오점 17만 돌파하지 못한 채로 마감했죠. 근데 한 번 이렇게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 그리면서 마감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네, 다시 한번 돌파하려는 움직임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 추세가 유지된다면 다시금 12만, 13만 대를 저점으로 턴어라운드 후에 17만 대까지 최소한 시도할 수 있다. 저는 단중기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뭐 중장기적으로 더 많이 보시는 분들 계시겠죠. 뭐 기회가 된다면 또 추후에 추가적으로 언급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효성 첨단 소재 대장급인데 이렇게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려봤고, 간단하지 않죠? 간단한가요? 네. 어쨌든 다음 종목은 일진 다이아. 네, 뭐 비슷한 추세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또 같은 호재를 이어오고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일진 다이아는 좀 3월달부터의 얘기는 좀 패스하고요. 최근 흐름부터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아쉽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좀 아쉽고요. 추세가 거의 뭐 45각도를 이어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안정적인 추세였는데 최근 뭐 증시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단기 추세는 모두 이탈한 모습이 되겠고 스팬 라인과 다중 이평 추세를 지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라인들이 모두 주가 위에 형성이 되어 있죠. 하지만 뭐 긍정적인 부분이라면 스팬이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양의 스팬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일목 구름대가 하단에 보시면 양으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심이 슬슬 이제 매수를 가리키고 있다 라고도 볼 수는 있습니다. 이게 턴어라운드 됐던 이 시점, 이때 이제 고점을 슬슬 알리는 부분이었고요. 지금은 이게 깊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 신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효성 첨단 소재와는 좀 다릅니다. 일진 다이아는 조금 더 쉬어갈 수 있고요. 조금 더 쉬면 뭐 5만, 4만 5천 대까지 쉬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향방을 봐야 되겠지만 일단 효성 첨단 소재의 흐름을 살펴봤을 때는 외부적인 요인이 강하지 않다면 상향 흐름을 얘도 결론적으로는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바닥권에 지금 보시면 다중 바닥이거든요. 아래 꼬리가 3번, 4번, 5번. 네, 이렇게 강하게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하려는 움직임이 강하고 지지하면 결국에는 매수 타이밍이 될 것이고요. 그 후에는 뭐 4, 5만원대에 쭉쭉 했는데 7만원, 8만원 가면 거의 뭐 2배잖아요. 그것만 해도. 그래서 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어쩌면 얘가 추세가 더 좋을지도 몰라요. 가격대가 지금 조금 애매할 뿐이지 장기적으로는 거의 완벽하게 지금 정배열 흐름을 깔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만 봤을 때는 효성보다는 조금 약하다. 네,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두산 퓨얼셀. 두산 퓨얼셀이 되겠습니다. 두산 퓨얼셀 역시 일진 다이아와 비슷한 패턴인데요. 근데 얘는 또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감이 있긴 합니다. 네, 5천대에서 거의 뭐 5만까지 올라왔으니까 10배 급등을 보였고요. 그 후에 지금 다중 밀집되어 있던 라인들이 모두 이탈하게 되면서 이날을 기점으로 최종 매도 신호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쉬어가고 있는데 역시 바닥을 다지려는 다분한 노력은 마찬가지고요. 이게 완전히 흐르려면 35,000 이탈하고 이렇게 내려가야 될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러지 않는 모습이고요. 추세 잘 형성되어 있고 뭐 일진 다이아와 거의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45,000 부근이 매수 포인트다.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이 라인이 무너지지 않으면 버티셔도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크로스도 한번 일어나긴 했었네요. 그죠? 그래서 하단 이탈 없으면 가져가시고 그렇게 되면 다시금 5만대 도전을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종목들이 같은 테마 이슈를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을 또 살펴보면서 접근하시면 좋겠죠.
네, 그런 의미에서 어쨌든 두산 퓨얼셀 35,000 제시 드리고요. 네, 단중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참고하시면 되겠고,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5만대,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살펴볼 종목은 풍국 주정입니다. 풍국 주정 같은 경우는 지금 완전한 매수 타이밍이에요. 보시면 코로나 이후에 7,000원대에서 거의 뭐 4배 정도, 그죠? 4배 정도 올라왔었고요. 이후에 보시면 굉장히 좀 지저분합니다. 네, 저항도 굉장히 많았고요. 또 라인에 대해서 지지하는 각도 좀 많았고, 또 매물 저항대도 굉장히 심했고요. 윗꼬리가 여러 차례 형성되면서 상승에 대한 의욕도 있었지만 그만큼 저항도 굉장히 강하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달에 이제 원봉 형성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상승형 쌍봉이었고 추세가 더 이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증시적인 측면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는 약간 변형된 헤드앤숄더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캔들적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거는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기 때문에 캔들적인 특이사항은 없고요. 다만 장기 이평 라인들이 밀집되고 또 구름대가 하단을 받쳐주는 라인까지 지금 밀려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2만 부근이죠. 만원대 후반과 2만원대 초반 해가지고 이 라인이 굉장히 좀 강하게 지지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구름이 얼마나 푹신푹신합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밀고 내려가면 완전 망하는 거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여기서 최적의 매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종목 중에는 어떻게 보면 매수 기회를 또 잘 주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지금 타이밍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뭐 저점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8,400원대 이게 라인이 조금씩 올라올 겁니다. 하단 지지 라인이 올라올 건데 18,500원대 네, 정리해볼까요? 18,500 이 라인이 뭐 1차 손절이 되겠고요. 그 다음은 1.8만 18,000원대 이탈시 최종 손절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이탈 안 한다면 충분히 다시금 2만대 중후반 기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굉장히 좀 난잡한 차트고 단중의적인 박스 추세를 그리고 있지만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목들도 한번 정리를 좀 해볼게요. 효성첨단 소재 네, 효성첨단 소재 지금 흐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62평 하단 타고 쭉 가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12만 13만대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매수가를 주면 가도 되고 혹은 홀딩하고 계신 분들 역시 유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굳이 라인으로 잡자면 12만 손절 대응 추천드릴게요. 다음 종목 일진 다이아는 그래서 뭐 마찬가지로 올라오는데 올라오면 한 5만쯤에 자리 잡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손절. 손절이라는 의미는 곧 바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부근까지 오면 매수가 나쁘지 않습니다. 두산 퓨얼셀 마찬가지로 얘도 35,000 부분. 네. 네, 이렇게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목표가는 당연히 단중의 고가 혹은 고점 부분 다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최근에 조금 쉬어가고 있는 테마 수소차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종목별 기사 한번 헤드라인이 있나 한번 살펴볼게요. 특이사항이 있을까요? 자, 첫 번째로 저희 한번 효성 첨단 소재 한번 살펴보시죠. 효성 첨단 소재 이렇게 보시면 뭐 최적의 첨단 소재로 고객의 안전과 행복을 최우선합니다. 내용이 있고요. 인적 분할로 설립된 기업이고 18년도 재상장했다라는 내용입니다. 황정모 대표 명의가 있고요. 매출액 3조가 넘는 대형 기업이죠. 네. 뭐 평균 연봉 나쁘지 않네요. 그죠?
그리고 뭐 밑에 내용 보시면 수소차 달리면 소재도 달린다 해서 관련주임을 또 인식할 수 있는 내용도 좀 있는 것 같고, 그죠? 뭐 이거 뉴스 하나 한번 살펴볼게요. 효성 진주공장 2028년도까지 탄소 염유, 섬유 이런 얘기 있고, 또 수소차 연료 탱크에 쓰이는 탄소 섬유 생산에 박차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 있죠. 네, 저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문단이 이쪽 같아요. 탄소 섬유는 수소차의 핵심 소재다. 그죠? 이 내용이고, 또 수소차 관련 미래 성장성에 주목한다면 현재 실적은 주가에 영향을 별로 주지 못하고 있다. 뭐 일본의 의존도를 낮추는 흐름, 거기와도 맞물려 있고요. 이렇게 쭉쭉쭉 내용들이 있네요. 현재 뭐 수소차 같은 경우 현재 흐름이 워낙 양호하기 때문에 네, 이런 내용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효성 첨단 소재였고요. 그 다음은 네, 일진 다이아. 일진 다이아고요. 뭐 검색하시면 이렇게 수소 관련주 내용들 뭐 다들 보실 수 있는 내용들 이렇게 남아 있고요. 2004년도 설립된 기업이고 현재 매출액 1,600억 원대 네,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용 있고요. 미코 일진전자 이렇게 해가지고 관련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뭐 굉장히 심플한 기사인데요. 어쨌든 지금 수소차 관련주 모두 상승세로 라는 기사였고 미코와 일진다이아를 언급을 했었습니다. 기업 정보는 조금 더 살펴볼까요? 자, 동사는 2020년 당사를 제외하고 국내외 7개 종속사를 가지고 있고요. 현재는 공업용 다이아몬드 이 부분도 있고 태양광 이런 부분도 얘기가 같이 써 있습니다. 자, 더 볼 내용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두산 퓨얼셀. 네, 수소차 관련주로 연관 검색어에 뜨고 있고요. 수소를 이용한 대놓고 수소 관련주임을 알리고 있습니다. 친환경 고효율 발전용 연료 전지 개발 기업 이렇게 내용이고요. 두산 계열 기업이 되겠죠. 매출액이 2천억이 넘는 역시 중견 이상의 기업 규모입니다. 간단히 이 뉴스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이 기사는 굉장히 우호적인 기사가 되겠습니다. 두산퓨얼셀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내용이고요. 최근 주가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연료전지, 인산형 연료전지 여러가지 내용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죠? 보시면 184MW에서 2030년 300MW로 크게 늘어날 것이다. 네, 연료전지 관련해가지고 내용 좀 있습니다. 시총 2조 원대라는 걸 알려주고 있고요. 현재 주가만 봤을 때는 고평가된 수준이 아니다라는 내용도 보이고 있네요. 그만큼 이 수소 산업 자체가 가치가 크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풍국주정. 풍국주정은 제조 전문 기업, 액체 탄산가스 이런 내용들이 써 있고요. 소주의 원료가 되는 주정을 생산하는 기업이었죠. 그래서 전에 그 술 관련법 이제 제정할 때 그때도 화제가 됐던 기업이 되겠습니다. 뉴스 굉장히 좀 여러 개가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뉴스는 이 뉴스가 되겠습니다. 한국형 뉴딜 수혜주 그래서 내용이 나와 있고요. 보시면 수소차 판매 내용도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출액 내용이 있는 거고요.
쭉쭉쭉 보시면 뭐 어쨌든 결국에는 한국형 뉴딜 정책과 관련해가지고 3차 추경안에도 넣어있고, 그래서 태양광 풍력 수소, 네, 3대 신재생 에너지 기반으로 날아가고 있다.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래서 수소차 대장주라고 대놓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국 규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사 간단히 한번 살펴봤고요. 저는 사실 차트를 조금 더 믿는 편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투자함에 있어서 장기 투자는 아무래도 기업적인 분석이 좀 많이 유효하겠죠. 네,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특히 뭐 이런 경우들 있잖아요. 이유 없이 주가가 오르거나 갑자기 이상한 흐름이 보이거나 그런 건 사실 일반인들이 뉴스만으로 캐치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주식을 이끌어가고 있는 주포, 그죠? 세력들, 큰손들이 어떠한 흐름으로 이어갈 작전인가 라는 부분도 한번 중요히 봐야 될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고점이고 저점이고 또 타이밍이 어떤지 그렇게 살펴보면서 대응하다 보면 결국에는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 일단 말씀드린 종목들은 좋은 길로 가게 되어 있는 종목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도 좋은 하루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